존 로크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중간에 존 로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끼어가지고 지금 로크 강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서양 철학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비중을 두는 인물이 임마누엘 칸트거든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서양 철학사는 칸트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그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서양 철학사는 실제적으로 로크 중심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로크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창조적이고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더 포괄적인 그 무엇을 갖는 인물이다. 난 이렇게 최근에 칸트는 뒤에서 그냥 온갖 오물 쓰레기들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거지 칸트가 그렇게 창조적인 사상가는 아니고 따라서 현실적인 영향이 없어요. 사실 칸트라는 사람이 근대적 시민에 대한 어떤 계몽주의를 완성했다는 거지 사실은 칸트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크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든가 리버럴리즘이라는 모든 원료를 창안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 그리고 로크라는 인물이야말로 사실은 경험론이라고 하지만은 글쎄 로크를 경험론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인간 오성론이지 인간 경험론도 아니고 결국은 거기에 표현된 그러니까 경험론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경험론이라는 것은 합리론에 반대되는 걸 쓰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대륙의 컨티넨탈 레셔널리즘에 대해서 브리티시 엠피리시즘이라고 그러지만은 여기 레셔널리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합리론이라고 말하지만 라티오 여기 결국 reason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reason.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합리라는 건 리에 만다 그러니까 여기 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경험이라는 건 험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험자가 여기 험이라는 거. 경은 뭐 험을 경과한다 그런 거니까 험자가 들어가 있는데 험이라는 거는 실제로 증험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합리론이라는 거는 한마디 말해서 그 innate 아이디어를 인정한다는 거죠. innate 아이디어. 응? innate 아이디어를 인정한다는 거지. 본구 관련. 인간은 원래 그 경험으로 획득되지 않은 본구 관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도 이런 이성의 기능이라는 게 그 본구 관념이라는 거지. 본구. 우리가 본래 구유하고 있는. 그러면 본구라는 건 본래 구비되어 있는 거라는 건데, 구비되어 있는 관념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수라든가, 이런 것도 본구되어 있는 거라고 본단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본래 인간의 머리에 이렇게 장착되어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런 것이 저기 하면 가시라는 것도 이거는 중세 이 전통에서는 본래 갖고 있는 거지. 그게 뭐 언제 신을 그 경험을 통해서 허물 경과해서 우리가 신을 얻은 적이 있냐. 그러니까는 이런 걸 다 본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innate idea라고 한단 말이에요. innate idea. innate idea에다 뭘 넣냐는 것도 복잡하지만 그런데 이 존 로크의 출발은 이 본구 관념을 이제 거부했다 이거지. 에? 본구 관념이라는 건 뭐 개소리고, 본구 관념이라는 게 뭐가 있냐 인간이라는 게 그게 근데 그 본구 관념의 거부를 반드시 곧 경험론이라고 말할 수 있냐. 난 여기에 포인트가 나는 항상 있다고. 그러니까 본구 관념을 거부한다는 거는 우선적으로 뭐냐면 본구 관념을 통해서 그 모든 독단론이 파고 들어오기가 쉽잖아요. 그렇잖아? 하나님은 계신 거다. 하나님은 니들 본래 니들 대가리 속에 장착되어 있는 거다. 이러면은 이제 중세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세기론자들은 다 본구관념론자지 뭐 경험론자는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아우구스티누스건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 결국 본구관념론자지. 그러니까 근세로 와서 이런 아이디어가 경험론이라고 그러지만 경험론이란 말이 이게 내가 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내가 이해 같다 이거지. 우리가 경험이라는 말 자체가 왜? 결국은 영국에서 그 뭐라 그럴까 가장 먼저 뭐 어떤 이유를 했든지 간에 앵공주 때문에 뭐 했든 간에 이 카톨리시즘에 대한 이제 반동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 그 상업이 번창하고 이제 뭐 제국주의가 이렇게 되고 그 엘리자베스 이전만 해도 뭐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은 전부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게 스페인이었단 말이에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는 게. 그 지금 20세기에 오늘 우리 머릿속에 관련면은 암암리 미국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미국이 하나님이야. 20세기 전 인류사의 하나님이 미국이야. 똑같은 거야. 우리가 사실 20세기가 미국 중세기를 산 겁니다. 우리가. 에? 미국 중세기지.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역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뭐 예를 들면 메르켈이 야 이제는 뭐 트럼프 미국에 믿지 않고 우리가 뭐 이제 와서 저 소련하고도 왜 나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세금 바치면서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냐. 그 나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미국의 질서에서 우리는 뭐 우리 자체로 이건 이제 겨우 철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중세기에서 벗어나는 근대적 경험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도 그런 스페인을 쳐부시고 나니까 아 씨발 이거 어떡하지. 진여왔던 하나님의 세계 질서 그게 다 본구 관념 속에 들어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검증하자 이거지. 검증하자. 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그 경험주의다. 이런 인간의 인식은 다 감각을 통해서 이런 그 아주 얄팍한 인식론적인 그 뭔가 그것이 영국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나는 그 뭔가
경험주의라는 거는 그런 독단론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경험이다 이거지. 내가 보기에 독단론을 배제하고 증명을 해라. 신? 봉구하려면 조시고 봉구하려면 어디냐. 그거를 증명을 해라. 근데 그게 뭐 안셀름처럼 그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험적으로 증명해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타브라 라사라는 게 뭐예요? 타브라 이게 맞지? 라사가 이 아래 세계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이게 비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인간 태어날 때는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나무라고 쓰면은 나무가 여기 베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빈 칠판으로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면서 여기다 나무도 쓰여지고 엄마가 뭐 아무래도 먼저 오겠지. 엄마가 쓰여지고 나무가 쓰여지고 이렇게 된 거다 이거지. 거기에 이제 뭐 신도 들어왔겠지만 이런 게 다 이런 거 후에 이게 복합관념으로 생겨나는 것이 이게 본구관념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게 지금 경험주의의 출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타브라라스라는 게 빈 칠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지금. 그러니까 이 빈 칠판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센세이션 하나의 감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뭐를 얻어가요? 이 감각을 통해서는 처음에는 바로 안 되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 그게 이제 나무가 되는 거지. 나무가 처음에 봐서는 나무라는 거 알아요. 계속 엄마가 저거 나무다 해가지고 그 센세이션이 축적이 돼서 하나의 틀을 갖출 때 그것이 틀이라는 관념이 되는 거지. 아이디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이디어도 아주 심플 아이디어가 있고 컴플렉스 아이디어가 있고 복합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날개 달린 말 이런 거는 그냥 새하고 그냥 말하고 그는 있는데 그거 갖다가 복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면 뭐 날개 달린 말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복합적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결국은 존 로크는 그런 의미에서는 칸트하고 비교가 안 되는 크리에이티브 싱커예요. 크리에이티브 싱커인데 이런 크리에이티브 싱커가 태어나는 그것은 내가 생각해 볼 적에 역사적 체험과 반드시 관련돼 있다는 거지. 찰스 1세 때 이제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멜이 의회 전체를 해산하잖아요. 그때도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크로멜이 의회 전체를 해산하기로 결정했을 때 개 한 마리도 짓지 않았다. 개새끼 한 마리도 짓지 않았다. Not a dog barked. 아주 유명한 말인방에 그 영국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의원들을 개새끼라고 그런 거지. 다 개새끼 한 마리 짓지도 않고 다 이제 크로멜한테 항복을 한 거지. 그래 독재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찰스 2세가 이제 왕정 복고를 하잖아. 왕정 복고를 하면서 그 왕권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는데 그 동생 제임스 2세라는 놈이 완전히 카톨릭 신앙으로 또 이게 돼가지고 전혀 영국 국교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것도 하고 의회를 이제 막 탄압하려고 그러니까 제임스의 폐위를 전 국민이 갈망하지만 크로멜의 공포 정치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라. 그런 크로멜의 독재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명예혁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의 모든 정서가 이 새끼는 왕은 폐위는 시키는데 크로멜로 돌아가지는 말자. 그럼 어떻게 왕권을 인정하되 그래서 왕을 세우되 그 왕이 독자적인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의회에 의해서 그 왕권이 제약되고 모든 것이 의회에서 정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체제.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회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너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게 명예혁명인데 그 명예혁명이 너무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오늘까지 그 체계를 유지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1688년에서부터 지금 21세기에도 그걸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명예혁명 이래로 영국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끝나면 그 1688년에 그 즈음에 모든 1688년 그 전후로 해서 로크의 주요 저작이 다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인간 오성론이라는 건 1688년 이전에 1687년에 탈고해서 1990년에 출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보면 참 오묘하잖아. 지금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그 전에 인간 오속론을 쓰고 앉았다.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 과연 인간이 뭘 알 수 있냐. 그 굉장히 그 인식론적인 이런 얘기 쓰고 앉았거든. 지금 이 빈 칠판에 뭐가 어떻게 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통치론, 가버먼트에 관한 이론들이 집중적으로 결국 인류사를 결정한 그 모든 불란서 혁명과 미국 혁명을 거의 지배한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소위 말해서 이 자유주의의 원류라고 하는 거는 이 로크의 요 시기에 저작해서 원형이 다 잡힌 거란 말이야 지금. 원형이 다 잡힌 거란 말이지. 그것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렇게 보면은 로크는 혁명을 끼고 살았다 이런 얘기지. 그 혁명적 변화를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쓸 수 있었고 또 그런 책을 쓴 것이 그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이 도를 보고 선생님은 뭐 이렇게 뭐 좀 더 본격적인 뭐 저술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지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역사적인 어떠한 체험과 그게 같이 맞아 떨어져야만 사상이라는 것이 사상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 서구인들을 승복할 만한 그런 어떠한 위대한 사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가 같이 그거를 서포트 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는 거는 로크를 그렇게 만든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그 아주 에미넌트하고 이런 영향력 있는 사상가의 출현이라는 것을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러한 역사가 전개되었다. 루소의 영향으로 뭐 이렇게 됐다. 이렇지만 러셀도 얘기하는 게 그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냐. 그 역사가를 쓰는 새끼들은 다 그렇게 쓰는데 예를 들면 뭐 돌의 저작으로 인해서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근데 사실 뭐 촛불혁명이라는 거는 돌이 뭐 써서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명예혁명이라는 게 뭐 로크의 뭐 관용론에 의해서 일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루소의 영향이고 모든 게 사실 역사라는 거는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나 또 촛불혁명이라는 게 돌의 저작과 무관하다고 또 볼 수도 없는 거다 이거지. 꾸준히 내가 이렇게 해왔고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을 계몽해왔고 난 이 방향에서 유교적 가치라든가 국민의 도덕적 의식이라는 걸 지켜왔고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됐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촛불혁명에 그런 족보를 대려면 수천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돌 한 사람 이겠어요? 다 그런 얘기는 하겠지. 나도 기여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결국은 그 사상과 역사의 이 관계라는 게 이게 오묘한 관계라는 거지. 근데 이걸 심플하게 이 사상가가 역사를 이끈다. 뭐 이 역사가 이 사람의 사상에 결정 견인체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애매하고 엉터리 얘기라는 거예요. 다 그거 믿을 얘기가 안 된다 그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굉장히 재미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터액션이 있는 건 사실이지. 그냥 그런 거를 가지고 풍부한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봐야 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문재인이 멋있게 정치를 해가지고 한국이 말에 통일되면서 또 어떠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그러면서 모든 인류가 야 한국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볼 때쯤이면은 내 사상은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응? 그리고 또 그때가 돼야 그런 글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크는 그렇게 살은 거야. 그리고 칸트하고 비교가 되겠냐. 칸트는 그런 시기를 산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지. 프러시아에서 그냥 매 꼬박꼬박 산보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그 전 흐름을 망라한 저기에서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철학이라는 게 독일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독일어 중심 철학 때문에 결국 인간이 지금 결국 내가 이게 보면 이게 빨리 이게 독일어에서 탈피돼야 돼요. 인류의 사상이. 이 독일어적인 사고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신학 사상 같은 것도 전부가 뭐냐면은 히라보 원전으로 돌아가서 심플한 건데 2, 3세기 동안 독일 신학자들이 구라를 쳐놓은 것 때문에 몰트만을 요번에 내가 읽으면서도 야 이거 별거 아닌 얘기가 이렇게 이 구라로 해서 그 구라 곱하기 구라 제곱에 막 자승에 삼승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막 엮어지는 일종의 공상 수학들이야. 이 철학, 신학, 이 문학, 에? 판타지 이런 건 다 결국 같은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거 생각하다가 최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철학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는 이 철학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빼버리자. 이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해되는 것만으로 철학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역사고 우리가 사는데 이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서 지금 서양 철학의 이
권위와 마수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철학의 최대 과제라 이거지. 사실 21세기 철학의 과제는 어떻게 철학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는 게 철학의 과제다. 근데 이제 로크 같은 사람들은 애매하지만 하여튼 소위 말해서 이 philosophical liberalism, 그러니까 나는 rationalism이라는 것에 대해서 empiricism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17세기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이 세기의 philosophical liberalism, 이 세기였다 이런 얘기지. 이 대흐름을 17세기부터 19세기의 필로소피, 철학적인 자유주의 사상을 근원,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존 로크.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필로소피컬 리버럴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다양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정치 사회의 상황과 이 사상가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그저 호상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 필로소피컬 리버럴리즘이라고 하지만 저 리버럴리즘은 역시 사회 변화가 갖고 오는 거죠. 리버럴리즘이라는 거. 사회 변화가 갖고 오는 거예요. 철학이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 하잖아. 이게 인간이라는 게 연상군 같은 거 뭐 그냥 뭐 동물하고도 씹하고 그냥 지 애비 뭐 할머니고 다 때려 죽이고 뭐 그냥 궁정에서 별의별 지랄을 다 해도 그냥 참고 보잖아. 사람들이 나중에 폐위시킬 건데, 근데 그 끝까지 지켜본단 말이야. 그거 미리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그런다 이거야. 박정희 패러다임도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그저 그거 그냥 참고 모셔오잖아 사람들이. 박근혜도 끝까지 모셨잖아.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뒤엎어버리는 요것이 역사다 이거지. 인간의 역사라는 게. 응? 그러니까 중세기부터도 그냥 참고 온갖 죄악을 다 인간들이 참다가 이제 레포르마시온이 시작되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상의 힘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이 인류의 역사를 추동시켜 간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변화죠. 사회 변화에 내가 보기에는. 사회 변화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연과학의 발흥이라든가 이건데, 서구에 있어서는 뭐든지 뭐냐면은 종교적 독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종교적 독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독단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가 선택권이 없는 거지, 우선 일단은. 종교적 독단 선택권이 없고, 모든 진리의 결정이 개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되든가, 그 조직의 권위를 대표하는 목사가 하든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교회 가서 중세교회 가서 누가 그런 말 했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개인이 될 수가 없다고. 근데 이러한 전통은 플라톤부터 내려오는 거다 이거지. 플라톤에게 있어서 개인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플라토니즘이 하나도.
결국은 플라톤의 모든 논의는 폴리스. 어떻게 탁월한 전쟁 국가를 만드느냐 하는 게 그게 유토피아론이야. 어떻게 탁월한 전쟁 국가를, 워링 스테이트를 만드느냐. 페리클레스도 결국은 그러한 모든 히랍의 모든 논의라는 것은 그거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동양 사상이 그나마 들어오면서 알렉산더 이후에 에피큐리아니즘이라든가 스토익스라든가 특히 시닉스 이런 사람들, 견유학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디오게네스가 막 족가지 말 알렉산더가 어떻게든 말하는 그런 게 어쩌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있잖아 거기에. 기독교도 사실은 그렇게 에클레지아라는 교회 조직이라는 게 발전되기 이전에는 짧은 기간 그런 시닉한 그 견유학파적인 개인의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것이 그나마 살아남은 게 그런 그 시닉적인 그 전통에 살아남은 게 에카르트 같은 신비주의, 극단적 개인주의가 있단 말이야. 에카르트가 그런 거란 말이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난 하나님을 좀 때려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다. 라든가 결국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그 뭐 인간이 어떻게 그거는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거라든가 하여튼 그 모든 신비주의라는 게 에카르트에 있어서도 그건 개인주의적인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와서 고개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말도 또 애매한 얘기고 서양에서. 근데 인디비주얼리즘과 리버럴리즘은 상당히 뭔가 공통 기반이 있는 거죠. 근데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religious toleration이란 말이야. 이 출발은 종교적 관용이란 말이야. 어떤 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든지 간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개인주의가 되는 동시에 이거는 극단적인, 그러니까 아나바프티스트들도 최근에 내가 몰트만하고 대화한 아나바프티스트라는 사람도 그냥 유아 세례라는 게 말이 되냐. 어릴 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왜 세례를 받냐. 세례라는 거는 커서 자각적으로, 원래는 죄를 사해준다니까는 그렇게 해서 요단강 가서 그 누구지? 세례 요한한테 받았던 건데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게 세례 아니야, 세례가. 그러니까 아나바프티스트들은 자각적인 성인의 세례만을 세례로 인정한다. 세례 안 받아도 되는 거다. 이거는 말틴 루터도 탄압을 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아나바프티스트를 뭐 엄청 그냥 화형에다 처하고 엄청 박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폭력이었고 완전히 믿음만으로 그걸 실천한 유일한, 솔라 피데를 실천한 유일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이런 거를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사실은 말틴 루터는 가짜였다 이런 얘기야. 말틴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의 틀에서만 넣은 놈이다. 몰트만 얘기가 이거는 진짜 종교 개혁이 아니었다는 얘기. 그거는 기존의 로만 캐서릭의 죄악에 대한 한 거였지 리포메이션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500년, 말틴 루터 쪽에서 500년, 지금 레포르마치온을, 리폼을 해야 되는 거야. 새롭게 다시 기독교 신앙을 폼해야 된다. 그 폼을 이제 몰트만은
희망에 의해서. 희망이라는 건 또 다시 종말을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리포메이션, 그 리폼이 되냔 말이야, 몰트만식으로는. 그 안병부 같은 사람은 그거는 아니다. 예수는 반전이 민중의 사건이다. 예수가 민중이고, 민중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곧 구원의 주체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건 진짜 내가 보기에는 레포마치온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존 로크의 사상과 결국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경험론이라지만 우리가 경험론이라는 말로 로크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이들은 뭐냐면은 동등하게 태어났는데 인간의 현재의 불평등은 다 후천적인 환경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리버럴리즘의 대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종교적 박해를 정당화하고 과학의 발응을 전부 억압하는 그거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교권과 왕권을 눌러야죠. 이게 리버럴리즘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세 리버럴리즘이 나오게 되는 게 서구에서는 이런 교권이나 왕권을 눌러야만 어떻게 돼? 종교적 관용이 생겨나고 과학이 발흥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자유주의자들은 정치투쟁이나 신학상의 다툼을 때려치고 뭐 은행을 뭐 동인도 회사나 뭐 영국 은행을 포함한 상업, 중력 이론, 혈액순환의 발견, 이런 흥미진진한 사업에 모두 에너지를 집중하자. 왜 우리가 뭐 쓸데없는 뭐 논쟁을 하고 앉았냐. 초기 자유주의들의 소망이 결국은 불란서 혁명으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세기 낙관주의 시대를 열게 된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17세기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이 소위 말해서 명예혁명으로부터 이런데 결국은 이 자유주의를 가장 극대화시킨 것이 교회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미국이었다는 얘기지. 이 로크의 관용사상과 이 로크의 이 자연법 사상을 이어가지고 미국이 헌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리버럴리즘은 미국에서 극대화되어 간다는 얘기죠. 20세기까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장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네오리버럴리즘.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뭐야?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까지 이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 이런 리버럴리즘의 정신이 또 국가주의하고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니체의 그 영웅 숭배라든가 이런 것이 돼가지고 또다시 극단적인 나치의 독재로 나가. 그러니까 그 리버럴리즘의 이 지금 진로라는 거는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모든 리버럴리즘이라는 것의 최초의 파운데이션은 존 로크로 간다는 거예요. 존 로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류의 역사라는 건 항상 그런 자유주의 그것이 가되 그것이 또다시 광분한 독재로 갈 수도 있고 극단적인 이 신자유주의와 같은 결국 그거는 기업이 히틀러가 되는 거지 그거는 대기업이 히틀러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결국은 또다시 중세로 복귀하는 거지. 응? 그렇잖아. 기업 교회가 돼가지고 인민을 중세 인민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진 자유주의가 그런 열망에 또
이성을 탈피해서 그런 열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런 이성과 열정의 이 광란의 시계불알이 얼마나 한심하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역사의 시계불알 속에서 뭔가 그 진실하게 최소한 대한민국의 역사만은 진정한 새로운 리버럴리즘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날 도굴이 여기서 이 후추작품에서 철학을 강요하고 있는 소위원이 아닌가. 이것을 드높이 외치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